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숨가쁘게 달려오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숨을 고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06% 내린 2,48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가 맞춰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약세 전환에 0.31% 조정받은 668포인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내 종목 수익은 안 난다. 좀 소외된 기분이 든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샵 0082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초가 공략주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한번 참고해보셔야 될 종목은 이제 코오롱 인더입니다. 이제 코오롱 인더 먼저 차트 설명부터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3일 전에 보시면 양봉이 하나 출현했죠. 그리고 그 이전 한 달 전쯤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난 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신규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차 매집이 일어난 과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난 3일 전에 나타난 그 양봉이 또 추가적으로 좀 매집한 흔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좋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상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 가격대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기술적 분석으로 바라본 이제 코오롱 인더였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본다면 우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투명 폴리아미드 CPI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내년도에 1분기에 이제 가동이 될 전망이고요. 역시나 이제 휴대폰 쪽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에서 생산하는 이 소재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등산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스포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코오롱 FNC 사업부가 겨울철에 가장 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오롱 FNC 사업부의 전사적인 매출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점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스터 스판 본드가 또 내년도부터 좀 생산 능력이 한 4만 대 정도, 4천 대 정도 생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시장이라든지 통신용 서버 시장의 그런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전자재료용 특수 에폭시 수제와 경화 제품인 이제 페놀 수지의 어떤 생산 능력 확대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또 화학 섹터가 굉장히 3분기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매력적인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 사업부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시초가 공략주 코오롱 인더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목요일에 두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10종목씩을 포트에 담아 오셨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거고요. 두 분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상위에 있는 수익률 자랑할 종목을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오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8월 10일에 주셨었는데요. 지금 수익은 42% 이상 나고 있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SK인데요. 9월 7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18%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익 얻으신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 말씀 여쭤볼게요. 최동기 이사님. 네. 삼성그룹의 바이오약품 전문 생산 기업이죠. 그리고 3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됨으로써 일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9년 세계 CMO 최고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목표로 해서 야심차게 좀 재상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공장도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주가 흐르고 나서는 지금 약간 좀 고점인 걸로 생각이 돼서 현재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 현재로서는 매수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드렸고요. 문상준 팀장님 SK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SK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세가 좀 보이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연초 대비 그 상승세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분기,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예상 실적까지도 충분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말씀이시니까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지난 6월에 주가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속된 하락세를 보였었죠. 어제 6% 급등이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모두 지금 네이버가 있습니다. 최동 기자님. 네, 네이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코엑스에서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 웨일, 그 다음에 통 번역의 팝하고, 그 다음에 AI 플랫폼 클로바 등을 공개를 했고, 로봇도 9종의 로봇을 일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라인의 성장성이든 어떤 그런 둔화에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러한 단기 실적보다는 향후의 기술 진화를 통한 어떤 가입자의 가치 향상 이런 게 더 가능성에 무게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어떤 면에서는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뜨면은 카카오가 빠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카카오가 빠진 이유가 또 네이버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네이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세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7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주가가 어제 80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충분히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최동기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롯데 하이마트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어제장만 2.85% 상승이 있었는데요. 문상준 팀장님. 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처음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역시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일단은 이후에 자세히 얘기를 드리게 되겠지만 이 롯데하이마트의 상승세는 유통주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 좀 특수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 같은 경우는 대형 가전의 판매 증대와 그리고 이 롯데하이마트의 온라인 비중 증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소비 심리 개선 효과가 있다면 더욱 큰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종목 추천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10일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었거든요. IBM의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었고 금융주도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같은 글로벌 증시 호조에 동참할 수 있을지 분위기 볼 거고요.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현대차나 포스코 또 LG화학, 네이버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실적 호조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 저희 네이버 봐드렸죠. 0.86% 오른 82만 1,0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 금융주는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하루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0.11% 상승한 2,485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피 장중 고점은 2,492였지요. 코스닥은 0.42% 상승한 671선, 67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1.2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 장중에 또 처음으로 어제장에서는 20만 원 돌파가 나왔었는데 오늘 흐름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4% 가까이 급락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1% 반등 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CJ E&M도 1%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역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로메드가 1%대, 그 밖에 휴젤과 코미팜이 보합권에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소외받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추천주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최동기 이사님의 10위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네, 12종목은 현대 그린푸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는 바닥에서 완전히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실제로 3분기에 실적이 많이 호전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19.1%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8% 증가하는 약 308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종합식품 기업이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품 연구소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푸드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실적 계속 호조 예상인데 급식 부문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식자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자회사인 에버다임과 HNS는 이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말 되면 이제 배당을 노려야 되는데 또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 또 배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투자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주식 주가를 보면 이제 15,500원 수준인데 뭐 높게 사지는 마시고 한 15,200원 정도 3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뭐 17,000원, 18,000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종목은 이제 LG 돼서 LG 아직 이제 지주회사인데 사실 보면은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죠. 그래서 LG화학은 제품 스프레드 강세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 소재 부분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LG전자도 보면은 TV라든가 가전제품의 견조한 일단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니라는 어떤 그룹 건설공사의 매출 반영 본격화로 견조한 실적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CNS 굉장히 또 중요한 회사인데 2010원을 저점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머신 비전이라고 이러한 그 라운피플과 AI 사업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런 머신 비전은 뭐냐면 기계가
사람의 눈을 대신해가지고 제품을 어떻게 됩니까? 인식하고서 불량 제품을 골라내는 이러한 기술인데 아마 이것도 분명히 LG CNS는 어떤 성장 동인이 될 것 같으면서 일단 LG 이러한 자회사들이 실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컨센서스도 굉장히 상해를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중간은 4,734억에서 지금 LG 가격이 오늘 좀 오르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현저가 수준의 매수에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종목은 이제 한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전은 그동안에 뭐 원전 폐쇄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지만 사실 우리 이 시점에서는 과연 우리가 원전을 과연 폐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 폐쇄한데라도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뭔가 또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이제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보면은 3분기에는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안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전은 3분기에 가장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면은 물론 약세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정기 누진해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좀 내려왔죠.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결국엔 3분기에 LNG와 유연탄 가격이 일단은 뭡니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한전에 대해서는 어떤 연료비의 어떤 비용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3분기는 안 좋았지만 4분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어떤 반전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3분기에는 8기, 12월은 3기월로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일단은 연료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현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유지 시에 영업이익이 약 1조 8천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무려 42%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한전 역시 배당 수익률이 3.5%가 넘기 때문에 우리 또 배당 관련주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뭐 45,000원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제가 SM 주식 이런 엔터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사실 이제 오늘도 다른 종목이 있지만 SM은 제가 3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상승 흐름을 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될 텐데 뭐 아시겠지만 뭐 SM에 소속된 우리 뭡니까 아이돌 그룹들 뭐 동방신기가 11월부터 돔투어를 하는데 14 해가지고 약 60만 명 예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엑소, 슈퍼주니어, 샤이노도 계속 어떤 이런 투어가 예정돼 있죠. 또한 뭐 최근에는 소녀시대 일부 멤버가 일단은 탈퇴를 했지만 그 영향은 어떤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일본 투어 예상 관객수가 올해 139만 명,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 약 16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어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 또한 AI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S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팬들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SK텔레콤과 상호 출자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시리보다 더 또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900억, 영업이익이 65억인데 실적은 4분기에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해서 아마 우리가 연말에 또 SM이 한번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현재 뭐 31,000원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겟으로 보고서도 일단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서 올라가지고 지금 과연 제가 오늘 가져야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네. 아직도 오를 여지가 훨씬 많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2분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와 내년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2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무려 244% 증가를 했는데 이건 뭐 숫자 노름이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삼성 엔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선별 수주를 하죠. 그래서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이익에서는 큰 폭의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일단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올 총 수주가 이제 8조에서 10조 원 추정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 시안공장 뭐 그런 수혜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5,247억 규모의 NPZ 골자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향후 뭐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수주 회복 기대가 예상이 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자체가 그동안에 해외 어떤 그런 수주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봤었는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원가 적응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사우디 법인에 대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중동에 대한 어떤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도 무난
무난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 추천 6번째로 해드렸습니다. 예, 현대 그린푸드부터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주식닥터 최동기 이사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 준비해오신 종목 지금 보겠습니다. 10위부터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12종목은 W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W 카지노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이 W 카지노 모바일의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 대비 28%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 초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이라는 게임 역시 결제액이 16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도합 5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일단 이 W 카지노 모바일 같은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2016년 초에는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는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인수한 또 다른 카지노 회사인 DDI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된다는 점이 주요한 점인데요. 이 앞으로 DDI의 비용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회복 등에 따라서 W게임즈가 누리는 인수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DDI가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아웃소싱 비용 그리고 서버 사용료 등의 운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지난 2분기 한 15% 수준이었던 DDI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36%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0%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에 비해서 3분기 예상치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80% 그리고 360%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9위 종목은 앞서 언급드리기도 했던 SK인데요. 일단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12% 증가한 1조 7천억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실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전기 대비 영업이익 기준 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반기에만 일단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2, 4분기 지배순이익은 4천억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 증가하기도 했고 상반기에 좋았던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시듯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텔레콤이나 그리고 SK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SKENS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정적인데요. 이 중에서도 SKENS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라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친환경 발전 지원 가능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인수한 LG 쪽에서 인수한 실트론이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424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보다 372% 증가해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인 333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노베이션의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ENS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트론이 연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8위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여행주들은 이미 지난 여름 성수기 효과로 상반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두 투어의 경우 처음 언급드린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지난주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슬슬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추석 연휴, 황금 연휴를 통해서 고실적이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 그 연휴 기간에 대략적으로 110만 명 이상이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 연휴 기간으로 장거리 여행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10월 실적은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마진 상승 효과가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투어의 경우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이용하는 아웃바운드가 전체 비중의 9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에서도 오히려 실적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여행주와 달리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킹 리스크에 따른 여행자 수 감소 우려 때문에 아직 큰 반응, 주가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03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어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한 76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 등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77.7% 늘어난 35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가문화 확대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초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급 확대로 호조가 계속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7번째 종목은 지리종목은 한섬입니다. 먼저 이 한섬은 SK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인수 효과로 1분기, 2분기 실적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SK 패션 쪽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인 타미 힐피거를 앞세워서 1,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섬유 의복 이 업종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익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추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매출액은 86.4% 늘어난 2,743억 원으로 무난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성수기 그리고 전개 중단 브랜드 관련 비용이 소멸하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개 브랜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성복 브랜드 쪽 타임 옴무라든지 시스템 옴무 쪽에서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8월부터 약세를 보인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한섬 자체 성장세 둔화로 좀 우려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3분기, 4분기 기대 실적 대비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앞서 특징주로 언급을 드렸었고 어제 상승으로 80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주 요인은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보티스 연구 성과를 공개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비용 증가로도 비용 증가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우려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 어제 상승이 있었지만 그간의 조정세가 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선 첫째로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페이 성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률이 한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이버의 상반기 모바일 광고 성장률은 무려 30%였습니다. 시장 대비 높은 성장은 검색과 쇼핑이 결합된 플랫폼 효과로 현재 전체 인터넷 거래액 대비 네이버페이 비중은 10% 미만 그리고 전체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인이 조금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일본 시장을 통한 안정세가 굳건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4배나 큰 46조 원 시장인데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한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2.5배 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제가 일전에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가 돌파했기 때문에 86만 원의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와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86만 원으로 수정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 진성 TC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7,300원, 비중이 20%, 매매 전략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만원대니까 그래도 수익권 내에 계신 거고요. 최동 기사께 드려볼게요. 네, 진성 TC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죠.
진성티스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건설회사 캐터필러에 납품한 회사인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굴삭기 하면은 두산인프라하고 이제 진성티스 두 종목인데 사실 주가 흐름에서는 진성티스가 먼저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뒤늦게 이제 두산인프라가 오르는 모습인데 진성티스는 지금 굉장히 주가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으로는 일단 현재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하방으로 보시면 9,800원 이하로 무너지면은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 정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대응을 하시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진성TC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종목도 봐드릴게요. 0822님께서 현대모비스 문의를 하셨는데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고요. 사신 가격대가 23만 2천 원입니다. 20% 이분 역시 수익권 내에 계신데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지금 뭐 구매하신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미 뭐 수익을 실현을 하셨는데 일단 보자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도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뭐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중국 쪽에서 좀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이 원래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실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적자 전환이 이어지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뭐 향후 성장성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24만 원대지만 사실 26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뭐 가지고 계신 거를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목표 주가를 26만 원 이상 볼 수 있겠다 조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하셨습니까? 네, 컴투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컴투스 단기 박스권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유는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우려감이 사실 있었는데 이 서머너즈와 컴투스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이 서머너즈에 대한 매출 감소가 우려감이 시장에서 있었는데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은 모두 다 해소됐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모멘텀은 4분기입니다. 4분기 컴투스의 신작 출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트렌드들 IP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임 산업의 트렌드들도 컴투스에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약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 지금 자리 현재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겠죠.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컴투스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5번째 종목은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쇼박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무려 61% 증가한 508억. 영업이익이 66% 증가한 일단 88억이 예상이 되면서 1분기, 2분기 적자에서 3분기에는 88억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재 주가가 좀 이 주식이 빠진 이유는 일부 임원의 또 횡령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다 매도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과는 무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가 개봉한 영화가 계속 대박을 쳤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1218명의 일단은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돌파 시에는 부가판권 포함해서요.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3분기에 계상이 될지 4분기에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BEP 자체가 450만 명이기 때문에 훨씬 능가하는 숫자 때문에 분명히 회사의 수익에는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한 9월에 관객 수에도 살인자 기억법 이런 영화 때문에 315만 명. 그래서
관객 점유율이 무려 24.8%를 기록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뭐 희생 부활자 지금 뭐 개봉이 된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관객을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핵심 전략 자체도 이종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웹툰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뭐 열리고 있는 부산 영화제가 어떤 새로운 계기 되면서 일단은 좀 투자자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자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차트 보면은 제가 5천 이하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오늘 보면 이제 뭐 5일 이평이라든가 10일, 20일 평에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목표가 5,800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이 돼서 숏박스 제가 일단 5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BHI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에너지 관련 정치가 되겠는데, 일단 LNG 발전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됨으로써 결국은 LNG의 이런 어떤 핵심 설비 제조기업으로 수혜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은 뭡니까? 폐열하수 장치를 해서 HRSG 선두 기업으로서 최근에 그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신규 수주가 약 4,700억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30%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포스코와 약 117억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 선비, 또한 84억 규모의 제철 설비 공급 계약 체결해서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또 해외 수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의 알가님 인터내셔널과 약 245억 원 규모의 일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어떤 발전용 설비 전문으로 설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동 고객이 일단 주로 한전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라든가 포스코르반 제철회사가 주요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하는 발전 설비가 각종 보일러 및 보일러 터빈 발전이 연결되는 복수기, 열 교환기, 탈기기 등 이런 게 있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발전성 보일러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 관련주에서 수혜주로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추천한 가격보다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 시세에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저는 목표가를 5,600원인데 일단은 6,000원 선으로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 SDS도 제가 추천하면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제가 17만 원대 추천해서 19만 원 달성을 했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거를 제가 또 추천해야 되나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여기는 늦지 않았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투자 포인트는 보면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뭐 1,858억 기록을 했고요. 3분기에는 뭐 2분기랑 비슷한 한 1,876억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뭐 하반기에도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 SD를 판단할 때는 4차 산업혁명 수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관련주들에서 IT 서비스의 경우에는 컨설팅 SI는 자체 모바일 솔루션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공공기관을 공략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리테일 매장 솔루션 넥스샵,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 넥스플랜트, 물류 솔루션 셀로 등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대형 AI 브리트가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능형 비서가 되겠죠. 또한 물류 BPO 사업의 고성장, 북미 유럽 판매 및 대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4차 산업 육성지인데, 우리가 보면은 1차 산업혁명 철도주, 2차의 자동차, 3차의 닷컴 버프를 해가지고 우리 3차 산업혁명 때 코스닥이 1999년 2월부터 2000년 3월, 1년간에 얼마나 올렸냐? 300% 올랐거든요. 3배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4차 지금 산업혁명이 이제 스타트다 해서 삼성 SDS 저는 아마 대박이 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젤이 되겠습니다. 휴젤 사실 보면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저렇게 올라왔지만 휴젤은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원인을 해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메디톡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실험을 누가 먼저 빨리 하냐는데, 이번에 사실 보면은 메디톡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원인은 뭐냐면은 뭡니까?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를 기술 이전한 엘러건이 소극적 움직임, 파이프라인에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반사액이 이제 휴젤에 올 것이다. 그래서 휴젤은 이제 대주주가 최대주가 베인 캐피탈인데, 개인 캐피탈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시장 진출. 그래서 메디톡스와 경쟁 구도에서 일단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유럽에서
보툴렉스 임상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성공 가능성이 기존의 50%에서 80%로 올라왔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보툴렉스는 26개국의 판매 30개국 이상에서 허가 신청 및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 필러는 5개국의 판매 및 10개국의 허가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시후안 이게 중국에서는 뇌질환 및 심혈관계 의학부 1위 회사인데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필러는 2019년, 보톡스는 2020년에 일단은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인 캐피탈이 투자한 헬스케어, 미용 관련 기업과의 시너지 예상이 되면서 휴젤제가 목표 지금 매수가를 47만 원 가져왔는데 이미 오늘 올랐는데 충분히 뭐 현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번 종목은 뭐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아까 우리 뭐 처음에 특징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문상재 팀장도 말씀드렸고 저도 또 말씀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사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90만 원, 100만 원도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키포인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개발자 컴포러에서 브라저 웨일, 통번의 팝하고 AFLab 클로바 일단 공개를 했고 두 번째는 2차로 AI 스피커 프렌즈가 26일 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99,000원. 그래서 9,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만 원짜리 네이버 뮤직 1년 유연권을 주기 때문에 AI 스피커가 이게 또 히트를 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라인이 지금 뭐 성장이 이제 둔화됐지만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또 일본에서 대박을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현 가격에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해서 1번 종목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님의 1위 종목이 바뀌었네요. 오늘은 네이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속해서 포트에 담겨있던 종목이었고요. 휴젤도 2위 종목에 올라 있었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종목 모두 들은 거고요. 이제 문상준 팀장님 종목 들어볼게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5위 말씀드릴 종목 한국 콜마입니다. 그동안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가장 사기 좋은 주로 이 화장품주로 한국 콜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분기 매출이 2,06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83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30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일단은 9월에 출시된 애텀이라는 신제품이 30만 세트가 판매되면서 화장품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해당 브랜드로 인한 효과는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CMO 사업 호조로 제약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존 히트 제품들에 더해서 8월부터 타미플루 제네릭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제약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화장품 매출과 제약 부분에서 각각 1,179억 원 그리고 503억 원으로 매출을 이끌고 있죠. 이에 반해서 중국 법인인 분경 콜마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지난 2016년 공장 캐파를 1,500억 원 규모로 확대를 했고 캐파 부족으로 무석지에 추가적으로 연 3,500억 원 생산이 가능한 공장 증설 중으로 2018년 3분기부터 가동 예정으로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 가장 저평가된 화장품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89,000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상승세가 굉장하고 있죠. 특징적으로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유통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는데 특수하게 상승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대형 가전의 판매 그리고 판매 증가와 온라인 채널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 대략 한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14% 늘어나 유통업종 중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별로 보자면 모바일과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매출 성장은 좀 부진을 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로 줄었던 TV 판매가 4에서 5% 회복세를 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에어컨 판매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청소기, 제습기 등 소형 가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의 다양화와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군의 구매 횟수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 또한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2%에 불과했던 온라인 비중이 올해는 18%로 예상이 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반적인 소비 환경과 그리고 수요 개선 가능성이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가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목표가 제시드렸던 79,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뭐 확실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고점에 대한 우려나 그리고 반도체 수요 공급에 대한 우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적을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세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컨센서스 하락 우려 역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그동안에 뭐 하락폭이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도시바 메모리 인수 효과로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SK 하이닉스의 약점이었던 SSD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영업 예상치가 사상 최대 실적이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조 9,4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최초로 4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은 서버나 그리고 모바일 수요 확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상반기와 달리 수요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여 상승세가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정으로 인한 현재 가격을 주목하시고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S51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주 13만 3천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뭐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3, 4분기 영업이익이 4,98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면서 컨센서스를 무려 한 19.2%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합의 이후 정제 마진 그리고 유가가 모두 급반등한 것이 실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지역 정유 설비 가동률 급감이 정제 마진의 급반등으로 이어졌고 마침 두바이 원유도 상승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의 공급 미달이 굉장히 주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아시아 지역의 일일 원유 수요가 3,003만 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은 뭐 80에서 90만 배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동되는 정유 설비 규모는 올해는 67만 배럴 수준, 그리고 내년에는 26만 배럴, 2019년에는 43만 배럴 수준으로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 정제 마진 상승이 상승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 상승 사이클에서 S-오일 같은 경우 적절한 선제 투자가 빛을 발하면서 오는 2018년 하반기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존에 제시드렸던 목표가 14만원 유지하도록 하겠고 그게 돌파된다면 추후 의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X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죠. 10만원대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9만원대로 돌아섰는데 일단 뭐 4분기부터 아이폰 X의 생산이 정상화가 되고 내년 1분기 아이폰 X 공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한 현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력 제품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이 하반기에도 뭐 지금보다 더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이 MLCC의 수요는 더욱 늘어난 전망인데 뭐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늘어난 1,167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전망은 1조 8,600억 원 돌파하는 수준인데 MLCC뿐만 아니라 듀얼 카메라 모듈 실적이 견인을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에 탑재되는 듀얼 카메라 물량의 한 70%가량을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MLCC 시장 호황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일본 경쟁사 등들이 전기차용 MLCC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한 탓에 중저가 시장 수급이 빠듯했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뭐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한 현재 시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콜마부터 삼성전기까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두 분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에셋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정리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LG부터 경인 양행까지 보고 계시고요. 역시 모두 보유 관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기존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9월 10일에 주셨던 녹십자 홀딩스부터 9월 29일에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확인하고 계신데요. 9월 25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은 어제장에서 6% 급등이 있었고 또 오늘장에서는 좀 밀리지만 여전히 수익권 내에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10월 11일에 주셨던 AJ 렌터카, 또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요. NH투자증권, 환인제약과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환인제약은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어제 주셨던 종목입니다. 10월 18일 동화약품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볼 텐데요.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한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입니다. 4차 목표가가 제시된 두 종목 코스모 신소재와 일진디스플레이 각각 54%, 31%, 죄송합니다. 카카오죠. 4차 목표가까지 제시된 카카오는 3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남은 사막 콘덴서, 한온시스템도 각각 20%, 17%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딜까요? 9월 25일 날 추천해드렸던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네요. 자, 8.9% 정도 수익을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 14,05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한 3.3% 하락했던 종목이지만 영업이익은 2,298억 원을 기록하고 1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1,435억 정도의 상승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본저로 올 때까지 지속 호위등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항생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 매수가는 28,708 부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28,655가 내려왔을 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일입니다. 5일. 5일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9일부터 지속 상방으로 보되 이제 횡보 및 상방, 횡보 상방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격적 매수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51.87 부분 내려오면은 매수로 봐주시고요. 안정적 매수가는 51.59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다.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1283.12 내려올 때마다 매수 상방이고요. 위에는 1285.7 공격적으로 아래 박스권으로 짧은 매매로 한번 대응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8085가 밑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 위에서는 1.18485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 박스권으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S&P 500은 거의 3주, 4주 동안 계속 횡보 및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공격적 매수, 횡보 및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2555.25가 내려올 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48.50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드릴 텐데요. 국내 선물 지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필사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크게 봤을 때는 2455.80이 깨지지 않은 지속 상방이 됐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눌림과 횡보, 오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자, 최대 마지노선은 2437.76이 코스피가 깨지지 않으면 횡보 및 눌림, 횡보 및 하락은 되겠지만은 이 지수를 깨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코스피와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살아있다. 상방 매수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선물은 지금 현재 329.45입니다. 325.25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4포인트 남았는데요.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최대 마지노선 322.75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이다.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명문제약 드리겠습니다. 명문제약. 자, 명문제약 지금 종목코드 017180입니다. 자, 2017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는 했습니다. 한 688.5억 원이 기록했는데요. 자, 또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7.3%는 감소했습니다. 다만 비영업손실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9%가 증가한 69.3억 원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지금부터 현재가 매수를 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6,970원으로 잡겠습니다. 현재가는 5,700원으로 잡는 종목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살 종목인 명문제약까지 들어봤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하락 전환이 됐고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4%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은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